네, 반갑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은 일단 대체로 좀 약세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확대해준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시총 상위주들이 대체로 좀 눌러 앉으면서 시장이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2차전지 종목군들의 어떤 막판 반등이 시장을 조금 더 좀 붙잡아 놓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뭐 2차전지가 막판에 올라와서 시장이 그래도 이 정도 나왔던 거지, 2차전지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면 장중에는 더 많은 하락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 간의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막판에 내려가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 좀 그랬고, 또 포스코 관련주들은 갑자기 떨어지기도 했고, 하여튼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트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 상황은 아침하고 별반 다른 게 없죠? 네, 0.19 내려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 뭐 그냥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특별한 게 없었고, 대신에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됐다라면 아래쪽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대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을 텐데, 위에서 둥 떠가지고 진행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약간 불안한 감정들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이 좀 나올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냥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내려가도 좋고 옆으로 누워도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은 2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변동성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잡아내면서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2565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장중에 살짝 이탈이 좀 됐었어요. 2시경에 좀 이탈이 됐다가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지켜지는 모습이었죠. 특별하게 매수를 해볼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근데 내용상으로는 그래도 한 2시 이후에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이 2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시장 전체적인 어떤 부분의 상승이 아니라 또 시총 상위에 있는 2차전지 종목군들의 반등이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글쎄 약간은 조금 지켜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은 조금 글쎄 좀 기다려볼까 라는 생각이 좀 그렇게 하는 반면에, 2차전지 종목군들은 막판에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어서 시장의 변수를 좀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909포인트 유지가 됐는데 아침에 변동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지키기는 했는데 이게 지킨 건지 아닌 건지 뭐 헷갈리기도 하고요. 네, 이런 흐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포스코 쪽에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에코프로 쪽으로 좀 더 매수가 쏠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제법 많이 나왔네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2,600억 가까운 그런 매도가 나타나게 됐고요. 한 2,400억, 500억 좀 나온 것 같죠? 네, 그 정도 나와 있었고,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제법 들어왔어요. 근데 금융투자가 무려 5천억을 갖다 팔아버립니다. 지금 다른 기관들 움직임들은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금융투자가 5천억을 팔아버렸죠. 저 5천억을 팔아먹은 저게 어디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렇게 팔아먹은 이유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냐, 금융투자가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많이 팔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물량을 많이 흡수해줬다라는 부분이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가 나왔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변동성들이 조금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어떤 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 하이닉스는 1% 하락이 좀 됐지만 삼성전자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에 뭔가 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이거 분봉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 장 후반부, 그죠? 2시 넘어서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였을까? 장 막판에 지금 삼성전자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거 중요하게 우리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뭐 아마도 이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늘어났거나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외국인 매수가 늘어났다라면은 네, 이 후반부에 갑자기 훅 하고 삼성전자에 들어온 배경이 있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그래도 대부분이 좀,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여기는 지금 11시경부터 좀 내렸어요. LG에너솔루션은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죠. 그 다음에 SDI 같은 경우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딱히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를 보게 되시면은 갑자기 이제 한 12시경, 11시경, 1시경 해가지고 주가가 쭉 갑자기 흘러내리죠. 마지막까지 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변동성이 있던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되고요. 포스코 퓨처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빠져버립니다. 이게 2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힌트예요. 그러니까 2시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데, 이때 포스코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모형새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부담감을 좀 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이름자 붙어있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오늘은 이렇게 꼭대기에서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다른 것들은 그냥 그냥 그랬어요. 네, 그냥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을 좀 보시면 되겠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오늘 반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쪽 관련주들은 아침부터 계속 올랐죠. 10시부터 해서 LG 생활건강도 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호텔신라 이런 거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았죠. 네, 쭉 치고 넘어가면서 86,500원. 일단 종가 기준은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뭔가 또 새로운 영역이 개설이 되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강원랜드나 또는 이제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군들 움직임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 4%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들, 화장품하고 같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네,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이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아직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조금 더 아래쪽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퍼시픽은 네, 상승 5%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도 그동안 뭐 안 좋다 뭐 어쩐다 얘기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움직이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쪽에 가시면 2차전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에코프로가 6%는 올라왔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에코프로가 주가가 갑자기 상승한 부분은 언제부터? 2시부터. 네. 자, 여기 이제 감이 대충 오시죠? 자,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시 이후에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이 포스코에서 나와서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로 넘어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2차전지이긴 한데, 막 움직이는, LNF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렸네요. 근데 에코프로. 자, 즉, 대장주의 움직임이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저쪽 코스피 쪽에 지금 대장주가 뭐 LG 생활건강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포스코가 새로운 대장으로 등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그룹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달구고 있었는데, 거기서 변화가 딱 일어나게 된 거죠. 2시에 갑자기 물량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쪽 팔아먹은 물량이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보고 있었는데 에코프로. 그러니까 자금은 지금 이렇게 보면 한정적이다. 지금 2차전지 쪽으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호재가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주가가 마지막에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가 생겼다라면, 자, 에코프로가 뭐가 나왔을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임원들 팔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뭐 공장을 세운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임원들 매도가 있었던 부분들이 뉴스로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부분인데, 약간 경계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뭐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보통은 뭐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어떤 그런 네, 매수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초 중반까지 이제 강하게 늘어났던 거래량이 지금 좀 감소하는 모습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매수가 예전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한정된 자금이 일단은 이쪽에 있었고, 포스코 쪽이 막 올라가니까 이쪽도 갔었고, 다른 쪽도 갔었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포스코를 뚝 떨구면서 일로 넘어갔다.
즉 에코프로가 좋아서 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당장 뭐 볼 게 없어. 그러니까 포스코가 급증한 것을 팔고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이 수급의 변화가 같은 업종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나눠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특징적인 내용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를 죽이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유, 글쎄요, 뭐 특별하게 호재가 있어서 또는 뭐 포스코 관련주들이 오늘 변동성을 좀 많이 보였잖아요. 윗꼬리가 좀 달려있기도 하고, 뭐 포스코 붙어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네, 오늘 변동성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줬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죠. 포스코 엠텍 이런 것도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변화가 생겼을 때 이 자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갔다. 자, 일단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총 상위 종목이 올라가니까 이 코스닥의 어떤 변동폭이, 원래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코스닥이 막판에 훅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게 된 거죠. 나머지 것들은 별로 바라볼 것은 없으며 그냥 오늘은 약보합세 조금 진행되거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약세 보이는데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 오늘 이 시총 상위에서 3총사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자금의 이동, 뭐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서로 간의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자금의 유입은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자금의 상승률이, 유입률이 점점점 탄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있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개별주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화산업이나 비츠루시스, 더 메디팜, SM백셀 상한가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이화전기, 오늘 상한가 종목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모베이스전자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네,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제법 많이 나온 편이고요. EV 첨단 소재가 아주 그냥 막 네, 저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네요. 네, 이런 모습들. 위험 딱지 붙었으니까 조만간 꺾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위험한 딱지 붙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꺾일 때까지 꺾이는 게 아니니까 일단 가는 동안은 계속 보시고요. 자, 그런 상태고요.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5% 정도로 상승 마감되었다. 자, 상승했었던 종목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죠. 근데 뭐 2.5% 상승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거고요. 코스닥 쪽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차지했겠죠. 그 다음에 그 하락률 보시면은요, AT 세미콘, BHI, 이게 원전, 네, 원전이 아니죠. BHI는 원전이 아니라 이름이 좀 비슷한데, 네, 이것도 원전이었던가? BHA가, BHA. 이름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이건 원전이 아니라 뭐였죠? 봅시다. 원전이었나요? 네. 발전료, 제철료, 산업설비. 이거 뭐 맞는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전력회사 발전업자, 이거 BHI. 이게 이제, 네, BHA라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에너지 관련 그 부분인데, 오늘은 원자력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내렸기 때문에, 뭐, 이것도 원자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화공영, 자연과 환경, 등등등, MP재산, 이런 것들도 주가 좀 내리고 있죠. 어제 변동성 좀 생기고 나서 오늘 내리게 되면 조금 부담은 가져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유전, 이런 것들, 오늘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정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원전 관련해서 한전기술 이런 것도 오늘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락도 제법 큰 편입니다. 2.95입니다. 2.95.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전에 상승률 상위에 비교해 보면 하락률이 조금 더 크죠? 네. 그래서 오늘 계좌가 마이너스 나왔을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막판에 조금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있어서, 이제 계좌 상황이 크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은 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오늘 기관 쪽 움직임 봐야 됩니다. 기관 쪽. 삼성전자를 2천억을 갖다 팔아먹었네요. 삼성전자 엄청나게 팔아먹었는데, 이거 금융투자 직거래겠죠? 네. 금융투자가 1,400억. 오. 뭐, 연기금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팔았겠죠. 투신이나 이런 데서도. 네. 삼성전자 팔아먹은 모습 조금씩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사모펀드. 네. 이게 계속, 뭐, 삼성전자는 계속 다 파네요. 네. 그 다음에, 투신. 네. 투신에서 팔고, 그 다음에 보험. 네. 기타 법인. 뭐 이런 쪽이 이제 삼성전자의 매도가 좀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연기금에서 삼성전자를 팔아먹었다는 거, 이거는 예, 기관들이 짜고서 이제 매도 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많이 팔아서 제법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가 매도를 좀 많이 한 것도 있지만은 다른 기관들도 조금씩 보태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팔아먹은 거 보면 에코프로비엠 있고요, SDI, SK 하이닉스, 카카오 등등등이고요. 매수는 거의 없습니다. LNF 하나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ETF예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투자가 매도에 많이 가담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량을 어떻게 소화했을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500원 삽니다.
자, 그러니까 기관들 총량을 다 합친 것에다가 받고, 네, 500억 더 샀게, 이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500억을 더 팔아먹은 입장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뒤쪽으로는 LNF, SDI, 현대차 등등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은 삼성전자. 네, 요게 오늘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를 붙잡는 모습이 좀 있었을 거다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도 팔았네요. 네, 1,800억. 야, 이거 뭐 엄청나게 물량이 나오는데, 글쎄요. 네, 이렇게 물량 계속 파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결국에는 떨어지게 될 것인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올라올 때 또 팔아먹고요. 네, 에코프로비엠, 뭐, 한결같습니다. 계속 팔아먹네요. 네, 포스코 DX.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도 어제부터 얘네들이 계속 팔고 있던데, 이 부분들이 오늘 변동성 나오니까 이거구나 하면서 그냥 갖다 또 팔아먹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팔았기 때문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부터 이미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파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장 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에 대한 부분에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은 탑이 매도 탑은 포스코홀딩스, 매수 탑은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의 변동성이 조금 커져 있고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다시 에코프로나 이런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자금이 이쪽 빼서 저쪽 들어가고 저쪽 빼서 이쪽 들어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네 더 이상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에코프로를 사기 위해서 포스코를 팔았을 수도 있고요. 네, 포스코를 팔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가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자금이 들어올 상황이었다면 포스코를 팔지 않고 에코프로를 살 수 있었을 테고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의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은 네, 더 이상 이쪽으로 추가 자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금의 유입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남아있는 것은 개인들밖에 없다라면 글쎄요. 네,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될지는 네, 조만간 변수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어쨌든 네, 시장 상황은 네, 아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2차전지가 크게 빠지지 않으면 지수도 같이 안 빠질 겁니다. 왜냐면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전지가 일단 유지가 되는 그 상황이 있다라면 시장이 오히려 옆으로 눕는 형태의 모습으로 네, 바닥을 잡아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서는 주가 한번 내렸다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르고 쉬울 것 같긴 한데 굳이 안 내려가겠다면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만 해줘도 상관없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한 방에 넘어가기보다는 네, 주가의 변동성을 조금 품고 가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뭐 오늘 특별한 건 없었어요. 네, 종목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괜찮고 또 올라간 업종들도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2차전지 쪽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급이라든지 업황이 골고루 퍼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그런 어떤 기대치들이 높아질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시고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